색상 바꾸는 내용이네요. 자, 보시죠. 자, 색상을 바꿔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명령어가 바로 이 Hue Saturation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여기서 이 Hue 값을 바꿔보세요. 이런 식으로. Hue 값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Hue 값을 바꾸시면 그 다음에 이제 Saturation을 낮추거나 라이트니스를 바꾸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색상을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입술 부분. 라쏘 툴로 입술을 선택하시고 Hue Saturation으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이제 입술 부분만 색상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자, 빨갛게, 그 다음 채도 강하게. 그러면, 자, 어떤가요? 금방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바꿔보시죠. 이 뒤에다 글씨 쓰는 건 어떤가요? 간단하겠죠? 자, 매거진, 네, 글씨를 쓰고요. 자, 글씨 색깔도 바꿔보고요. 자, 크기도 조절하고요. 자, 이때 이탈릭체 빼볼까요? 자, 그 다음에 파라그래픽으로 가운데 정렬을 줘봤습니다. 자, 이때 이제 얼굴이 나와야죠. 이 글씨가 뒤로 묻혀야 되는 거죠. 자,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뒤로 보내면 되나요? 레이어를 밑으로 바꿔버리고 다큰을 써버릴까요? 아니, 이거 얘한테 들어간 게 아닌데 여기다가 다큰을 줘버릴까요? 그럼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글씨가 나오긴 하지만 여기도 글씨가 배겨 나온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걸 써요? 마스크 쓰는 거죠. 자, 여기다가 마스크를 주면 되겠네요. 얘한테 마스크 주지 말고 선택하고 마스크. 자, 라쏘 툴로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검정색으로 색칠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밑에 글씨가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밑에다가 드롭 섀도우를 줘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보기 좋게 이렇게 보기 좋게 나와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 레이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에 바코드가 들어가 있죠. 바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만들고, 자, 바코드를 원래는 그려야 되겠지만, 자, 이렇게요. 새까맣게 칠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 싱글 칼럼 있죠? 선택하고 델키로 지우는 겁니다.
화살표 키로 자, 확대해 볼까요? 자, 화살표 키로 하나씩 이동이 가능해요. 이렇게요. 여러분 손 가는 대로 적당히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화살표 키를 누르면 1픽셀씩 움직여요. 한 픽셀씩 움직이니까 자, 그러면 멀리서 보면 어때요? 바코드가 그럴싸하게 들어가죠? 자, 한번 지워 보시죠. 이동 툴도 마찬가지예요. 이동 툴도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1픽셀씩 움직이는데 내가 조금 한 번에 많이 움직이고 싶어요. 그럴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10픽셀씩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는 마크 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마크 툴을 선택해 놓고 이렇게 마크 툴을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하나씩 움직이죠. 그런데 Shift 키 누르고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10픽셀씩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마치 바코드가 만들어진 것처럼 완성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여기다 텍스트를 쓰는 거니까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얘를 만들 거예요. 책이죠. 이렇게 절반 접어서 자, 이렇게 책입니다. 여기 풍경 그림이 먼저 들어와야 되겠네요. 이미지 복사, 붙여넣기.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줄이고 자, 적당한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립 호리젠탈.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지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갖다 놓게 되면 왼쪽에 풍경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줄여 봅시다. 대략 한 이 정도. 자, 또 하나 가이드를 이용합시다. 그래야 책의 중간이 어딘지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가 책의 중간입니다. 자, 적당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먼저 가이드를 뽑아내시고 그 다음에 풍경을 반대로 플립 호리젠탈에서 이와 같이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산 그림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이 산 그림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오는데 역시 크기를 맞춰서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적당히 크기를 맞추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크기를 맞춰서 놓으시면 이곳에 글씨를 쓸 수 있고 여기에 글씨를 쓰면 크게 문제되진 않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이미지를 배치해 봤습니다. 자, 이미지를 배치해 보시죠. 제가 이렇게 미리 글씨를 써놨습니다. 대소문자를 좀 구별해 봤고요. 이렇게 글씨 한자를 써서 글자만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클릭해서 글자의 색상을 얼마든지 이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하나씩 바꿔봅시다. 자, 선택하고 글자 색상 바꾸고 글자 크기 바꾸고 다시 선택하고 글자 색상 바꾸고 글자 크기 바꾸고
선택하고 글자 색상 바꾸고 글자 크기 바꾸고 다시 선택하고 글자 색상 바꾸고 글자 크기 바꾸고 다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선택하고 글자 색상 바꾸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간격이 점점 더 넓어져 버렸죠. 자, 이건 어디서 조절해요? 바로 여기서 조절합니다. 바로 여기 있네요. 여기. 네. 여기서 조절하시면 돼요.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기본이 30픽셀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절해 나가면 되겠군요. 한 40픽셀, 42픽셀 정도? 그러면 간격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자간이라든지 장평이라든지 줄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여기서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조절해 보시죠. 포토샵 글씨 쓰기는 참 재밌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글씨를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자, 제가 글씨를 이렇게 써봤어요. 여기 T자 보이시나요? 여기 T자 보이시죠? 이 기능을 이용하면 글자를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밴딩, 구부리기죠. 디토네이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글자를 수정해 줄 수 있어요. 심지어 수직으로, 수직 방향으로도 이런 밴딩 효과를 줄 수 있고, 뭐 아크로우어, 그러니까 아래쪽으로만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아트 글씨라 그러죠. 이런 아트 글씨들을 여러 가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왼쪽에 이제 회색 상자가 하나 들어있네요. 자, 마큐 툴로 선택을 하면 되겠군요. 자,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적당한 색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만들고, 자,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해봤고, 중간 부분에 이렇게 중간 영역을 선택해서 여기는 지워야 됩니다. 왜요? 여기 로고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조직에 로고가 들어가야 돼서 일부러 이렇게 뺐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원본하고 원래 이렇게 색깔이 안 맞아요. 그죠? 얘는 파란색이고 얘는 녹색이죠. 그래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휴 세츄레이션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휴 세츄레이션. 자, 파란색 쪽으로 조금만 더 움직여 볼까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이때 채도를 낮춥니다. 그리고 밝기를 조금 밝게 해보고, 그러면 어떤가요? 맞춰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색상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난초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마지막으로 난초 그림을 붙여넣기. 자, 크기가 너무 커요. 줄여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대략 이런 정도로 지나가네요. 이렇게 지나가겠군요. 한 이 정도? 네. 근데 어떤가요? 다 마스크를 줘야 되는데 마스크를 주지 마시고 여기에 블라인드 모드를 통해서, 자, 다큰이라든지 멀티플이라든지 이렇게 값을 조절해 보시면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값을 조절해 보세요.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 딱 요 정도면 좋겠네요. 디바이드
디바이드가 좋기는 한데요. 하얗네요. 오파시티 값을 낮춰봅시다. 어떤가요? 디바이드에 하이드를 놓으니까 합성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합성을 하는 겁니다. 위아래를 바꿔서 합성을 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여기서 합성을 주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디바이드가 아니고 여기다가 이렇게 합성값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잘 안 들어가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합성값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합성값을 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위에다 놓고 디바이드를 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합성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T로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조금 줘보세요. 그러면 한 요 정도, 대략 한 요 정도 어디쯤 나오겠네요. 그러면 샘플과 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여기다가 로고를 갖다 놓고 나머지 글씨들을 쭉 써내려가면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배경색을 만들고 잔디를 깔고 여기 호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 먼저 배경색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라데이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늘색에서 이렇게 하늘색에서 자, 하얀색으로 100% 하얀색보다는 뭐 한 요정도 하얀색으로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라데이션, 라이너 그라데이션이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늘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엔 잔디를 깔아야죠. 자, 잔디 이미지를 맨 아래다가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 되겠군요. 잔디 이미지요. 이 부분은 지워야 되겠죠. 블렌드 모드로 지울 수 있을까요? 다크니 좋기는 한데. 자, 라인업은 이거 좋네요. 다크 컬러. 다크 컬러가 좋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안 되네요. 그렇다고 해서 라이튼으로 들어가면 밝은 색 위주로 나오니까 안 될 거고, 그죠? 이렇게 쭉 돌려보시면 됩니다. 다크니나 멀티플 정도? 멀티플이 가장 무난하긴 하네요. 저는 이렇게 놔봤습니다. 여기를 따내셔도 괜찮아요. 이걸 따내셔야 돼요, 원래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은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바로 얘가 들어와야 됩니다. 얘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들어오지 말고요. 레이어를 바꿔서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호수가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마스크로 따라 그랬잖아요. 그죠? 마스크로 따냈더니 이렇게 호수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또 블렌드 모드를 씌워서 이렇게 색상을 정리할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색상을 정리할 수 있지만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역시 마스크로 따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얘도 딜리트 해제하고 이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꼼꼼히 마스크를 따내는 겁니다. 이건 뭐 답이 없어요.
마스크 따내는 건, 자,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따내 보시죠. 저는 이렇게 마스크를 다 따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아래쪽에 호수도 있고 하늘도 있고, 자, 이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지금부터가 이제 어려운 거에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화살표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눌러보시면 펜툴이 나옵니다. 펜툴은 우리가 기호를 만들거나 할 때 사용합니다. 펜툴은 원래는 그림을 그리는 툴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일러스트레이터의 절반은 바로 이 펜툴입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사용할 수 있으면 일러스트를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펜툴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토샵은 이 위에 브러쉬 툴을 가지고 이미지를 편집한다면, 펜툴은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는 이 펜툴을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뭐 그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또는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기호가 그냥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걸 수정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펜툴을 보시면 여기 add 앵커가 있고 딜리트 앵커가 있습니다. 앵커를 추가해서, 앵커 추가되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하면 앵커가 들어가고,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곡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딜리트 앵커가 있죠. 앵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앵커를 추가해 보시고, 드래그해서 곡선으로 바꿔 보시고, 앵커를 삭제도 해 보시고. 그럼 이 기존에 있는 이 앵커들은 어떻게 수정하냐면, 여기 컨버트 포인트 툴이요. 클릭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바뀝니다. 앵커를 클릭하면 직선으로 바뀌게 되고요. 얘를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앵커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곡선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죠? 자, 이때 얘는 특이한 점이 이렇게 이 핸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핸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수정해 줄 수 있어요. 자, 자, 드래그 하는데, 자,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 보세요.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앵커를 내 맘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하나씩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툴이요. 이 화살표, 이 펜툴 바로 아래 여기 다이렉션 툴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패스 셀렉션 툴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 거하고 아래 게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위에 있는 패스 셀렉션 툴은 경로를 이렇게 전체 다 선택하는 겁니다. 한 번에. 그렇지만 이 아래에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은 이렇게 앵커 하나씩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위에 있는 패스 셀렉션 툴은 자, 이렇게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핸들을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요. 핸들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존에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이렉션 툴을 이용해서 핸들을 조절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핸들을 이용해서 형태를 잡아 나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패스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바로 이곳에 기록이 돼요. 내가 그린 이 패스가 바로 여기 기록이 됩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패스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시나요? 패스를 만들어서 사용해요. 얼마든지 패스는 켜켜이 만들어서 쓸 수 있고요. 그럼 도대체 패스 가지고 뭘 할까요? 우리는 이 만들어진 이 패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선택입니다. 자, 패스 툴을 보시면은요, 이렇게요. 자, 얘는 마스크니까 넘어가고, 여기네요. 셀렉트, 스트로크, 필. 이렇게 세 개입니다. 이렇게 세 개예요. 자, 먼저 선택하고 클릭하면 패스 경로대로 선택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셀렉트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라쏘 툴로도 선택을 하지만 이 패스 툴을 가지고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패스로 그림 그리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패스 꾹 클릭해 버리면 셀렉트가 돼 버리니까 훨씬 사용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가 스트로크입니다. 제가 검정색을 이렇게 놨어요. 선택하고 스트로크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때 여기 눌러 보시면 필 패스, 스트로크 패스라고 나오죠. 바로 스트로크 패스입니다. 펜슬, 브러쉬, 이레이저 여기에서 내가 형태를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브러쉬를 선택하면 브러쉬가 그려지는데 지금 브러쉬가 지닌 크기 있죠. 이 크기에 맞춰서 조절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펜 툴이 있단 말이죠. 펜슬 툴이 크기가 60이네요. 예를 들어 10픽셀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자, 스트로크 패스 펜슬 어떤가요? 더 작게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런 식으로요. 여기를 2픽셀로 놨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 그릴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필 패스 색칠을 칠했습니다. 색칠을 칠해주세요. 이런 기능이 쭉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오른 버튼 누르면 필 패스, 스트로크 패스, 메이크 셀렉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혹은 여기서도 나와요. 메이크 셀렉트, 필 패스, 스트로크 패스. 무엇으로 칠할 것인지, 무엇으로 칠할 건지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엔 바로 여기요. 렉탱글 툴, 사각형 그리는 거였죠?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렇게 패스 툴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 역시 수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다 똑같이 수정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커스텀 툴은 바로 여기서 내가 수정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이거 역시 수정하는 방법은 바로 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수정해서 쓰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 위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펜툴로 한 번, 두 번, 자,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컨버트 툴로 자,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색칠을 하는 거죠. 어떤 색이요? 제일 밝은 색을 하나 이렇게 색칠을 하는 거죠. 선택하고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겠군요. 필. 그럼 색상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얘를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복사. 하나 복사된 거 보이시죠? 여기. 자, 쭉 드래그해서 뉴 패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복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선택하면 이제 나오겠죠. 자, 선택하고 그 다음 자, 패스 툴을 누르고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는 이동 툴로 움직여 보자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조금씩 조절을 했습니다. 그럼 얘보다는 채도를 조금 높여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필. 그러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패스를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네들 또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형태가 어느 정도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총 4개의 패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진해지는 이런 형상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를 또 패스를 또 복사하고, 자, 뒤에는 필요가 없네요. 자,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그러면 이렇게 시그니처 형상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스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혹은 우리가 만들어야 될 패널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패스를 이용해서 형상을 만들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4개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지구본을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때 지구본의 위치는 이 테두리 안쪽입니다. 아래쪽에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큰을 주면 다큰이나 뭐 이런 식으로 색상을 조절해 봅시다. 라이튼이나 도저히 안 되겠으면 마스크 쓸 겁니다. 천상 마스크 써야 되겠네요. 자, 마스크.
마스크를 쓰는데, 자, 보세요. 매직 원드요. 매직 원드. 마술 지팡이. 클릭하면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할 수 있고, 자, Shift 키가 더하기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마스크를 눌러버리면 거꾸로 돼요. 그죠? 거꾸로 들어갑니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스크를 누르면 거꾸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 이거 배웠어요. 인버트라는 거. 여기 인버트라는 거 배웠잖아요. 색상 반전.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딜리트. 자, 매직 완드를 선택을 합니다. 톨러런스를 좀 올려볼까요? 32. 그 다음에 마스크. 그리고 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마스크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버트. 인버트가 색상 반전이죠. 검은색은 흰색으로, 흰색은 검정색으로. 그러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캐릭터네요. 자, 캐릭터를 자, 복사하고 자, 붙여넣고 캐릭터죠. 여기도 또 똑같이 다 빼야 되겠네요. 자, 컨트롤 T. 이거 아닌데. 자, 얘네들은 마스크를 준다기보다는 얘네들은 아예 지운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파란색 캐릭터, 여기 주황색 캐릭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마스크를 준다라기보다는 아예 지운다는 개념으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요. 매직 완드를 사용하면 좋아요. 근데 매직 완드는 여기 톨러런스 값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겁니다. 톨러런스가 너무 높으면 얼굴까지 침범해서 선택이 될 거예요. 너무 낮으면 또 선택이 반대로 안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사이즈를 줄여서 자, 이렇게 뒤에다가 맞춰 놓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 이동을 하는데 회전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맞추어 봤습니다. 자, 맞추어 보시죠. 파도 그림을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자, 이 파도 그림은 어떻게 놓으면 좋을까요? 네. 파도 그림은 여기에 들어가네요. 얘보다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네요. 파도 그림이 마지막은 아니네요. 여기에 이렇게 파도 그림이 들어가겠고, 여기에 뭐 다큰이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좋겠군요. 다커 컬러 안 되겠고, 자, 오버레이나 자, 이런 식으로 하드라이트. 자, 여기는 오버레이 정도로 해서 올려놓으시면 여기는 충분하겠고요. 자, 여기 또 있네요. 여기 이렇게 바람을 표현한 게 여기 또 있네요. 얘도 그려야 되겠군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또 맞춰 보시죠. 자, 물방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고 원형으로 줍니다. 자, Alt 키를 누르고 Shift 키를 동시에 눌러주세요. Alt Shift를 동시에 누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그라데이션을 주는데 원형 그라데이션이고요. 자, 그 다음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이런 식이 되겠죠. 이거 흰색에서 검정색이군요. 자, 이렇게요.
검정색에서 흰색이 되게끔 하는데 그라데이션을 수정합니다. 여기를 오파시티 0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다시 여기를 흰색으로 바꿔볼까요? 흰색에서 흰색이 되면 이렇게 투명한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Alt키 누르고 그 다음 Shift키 눌러서 원형으로 만들고 원형 그라데이션입니다. 흰색에서 흰색이고 다만 시작되는 부분은 오파시티 0이고 끝나는 부분은 오파시티 100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풍선 같은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요. 우와, 다시. 자, 마큐, Alt, Shift,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여기 오파시티를 낮추게 되면 이렇게 투명한 느낌의 풍선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물방울을 몇 개 만들어 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여기에 이렇게 날아가는 걸 그려야 되겠죠? 역시 패스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패스가 하나 필요해요. 자, 패스를 띄워놓고, 자, 패스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패스를 하나 그리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날아가야 되겠네요. 자, 이런 모습이면 되겠군요. 그 다음 컨버트 포인트로 그러면 모습은 만들어졌고요.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그라데이션은 어떻게 돼요? 투명해서, 아이고, 다시 또 레이어를 또 선택해야죠. 자, 레이어 또 만들고, 자, 지금 그라데이션은 어때요? 자, 셀렉트하고, 지금 그라데이션은 이렇게 투명해서 하향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이때 길게 놓는 겁니다. 그래야 흐릿하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길게 놓으셔야 흐릿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얘는 역시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놓으면 모양이 만들어졌군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 글씨 같은 경우에는 드롭 섀도우를 주면 한결 낫죠? 드롭 섀도우를 이용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스프레이를 조금만 주고 사이즈도 조금만 줘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럽게 나올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로고 들어가는 내용들이니까 이와 같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 다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포스터입니다. 이 뒤에 맨 뒤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되겠죠? 자, 먼저 그라데이션 툴을 이용해 볼까요? 자, 그라데이션 제일 첫 번째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전면색, 배경색입니다. 전면색은 흰색, 배경색은 파란색. 자, 그 다음 레이어 하나 만들고, 자,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자, 이렇게 동그랗게 주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이미지에서는 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스케일로 늘리시면 돼요. 그러면 타원 모양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만들어 보실까요? 그라데이션을 그렸는데 그라데이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보시죠. 그라데이션을 할 건데 바로 이거요. 그러니까 배경색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바라봤던 이미지는 어떤가요? 점진적이 아니고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죠. 그죠? 자, 바로 이거예요. 이 값을 줄여버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는 게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또는 얘가 중간값인데 이 중간값을 이렇게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얀색에서 하얀색이 한참 가는 거죠. 그랬다가 짧은 시간 내에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라데이션. 그럼 이렇게요. 이런 부분들이 짧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 이 중간값의 이 중간값의 위치만 이렇게 잘 바꿔줘도 모양이 한결 더 그럴싸해집니다. 대략 이 정도의 뭐 이렇게 많아졌지? 다시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스케일을 늘려버리면 어떤가요? 조금 아까 했던 거에 비하면 한결 더 부드러워진 거 확인되죠? 자, 한번 바꿔보시죠. 이 이미지가 들어와야죠. 자, 크기를 맞춰 봅시다. 여기까지네요. 조금 작은 편이네요. 자, 이렇게. 근데 하얀색 어떻게 되나요? 얘는 투명해지고 이 검정색은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블렌드 모드로 들어갑니다. 다큰이라든지 다큰 같은 경우 이렇게 되겠네요. 혹은 라이튼, 라이튼이 비슷할 수도 있고 오버레이도 오버레이나 자 이렇게 쭉 움직여 봅시다. 그런데 효과가 제대로 안 나오네요. 그죠? 비슷한가요? 아닌데요? 자, 내 마음대로 효과가 잘 안 나와요. 그죠? 우리가 이제 효과를 쓰려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반대로. 이 색깔은 흰색으로 나와야 돼요. 여긴 투명해져야 돼요. 그러면 얘를 반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인버트요. 그리고 블렌드를 하면 어떤가요? 금방 효과가 들어가죠. 그죠? 라이튼도 괜찮고 혹은 스크린이나 스크린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칼라 닷지는 아니고 여기 라이너 닷지도 좋고 라이너 칼라도 좋은데 스크린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스크린의 오파시티를 이렇게 살짝 낮추어 주면 어떤가요? 이 위에 적당한 밝기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있는 색상을 있는 그대로 합성을 하는 게 아니고 블렌드 모드를 섞어 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혹은 잘 안 돼요. 그러면 색상 반전이나 색상을 움직여 놓고 다시 블렌드 모드를 써 보셔야 됩니다. 지금처럼요. 지금은 인버트를 사용한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장독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장독대죠? 장독대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딱 요만큼인 것 같아요. 요만큼. 크기도 줄여봅시다. 적당한 크기로 줄여보시면 우리한테는 딱 요만큼인 것 같습니다. 요 내용만 있으면 돼요. 요 내용만. 여긴 필요 없어요. 여기도 이렇게 가려버릴 겁니다. 가릴 거예요. 그러니까 라sso 툴로 선택을 해봅시다. 자, 이만큼을 감출 겁니다. 자, 선택 반전하고요. 자,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할 겁니다. 이렇게 쭉 복사된 거 보이시죠? 드래그해서 뉴 레이어에다가 갖다 놓으면 복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컨트롤 T 오른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 수평으로 놓기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요만큼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이용해서 자, 얘를 감추어 보겠습니다. 마스크 선택하고 자, 브러쉬 선택하고 자, 브러쉬 좀 크게 하고 그리고 자, 그러면 어떤가요? 얼추 비슷하게 됐나요? 자, 이렇게 그러면 통로가 만들어졌군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 이미지를 가져오면 됩니다. 사이즈를 좀 줄여볼까요? 이 이미지요. 이렇게 생긴 이미지요. 얘를 이 뒤에다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뒤에다가 밑에다가 깔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요. 자, 얼추 비슷한 높이로 깔으셔야 돼요. 이렇게 스케일 조절을 해주면 돼요. 자, 뭐 높낮이는 상관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아래쪽에 꽃그림은 없어야 되고 이 기와장까지 요만큼의 높이가 돼야 됩니다. 자, 이 정도 높이면 될 것 같아요. 엔터. 나머진 마스크입니다. 자, 또 똑같이 선택을 해보자고요. 라쏘 큼직큼직하게 해서 확대.
자, 우리가 포토샵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스크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스크.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담벼락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다음 보시면은요, 이렇게 장독대 사진이 있습니다. 얘죠? 얘가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요 바닥에서 요만큼 올라갈 정도. 바닥에서 조금 더 올라갈 정도. 한 요 정도? 그리고 똑같아요. 마스크로 지우시면 됩니다. 자, 라스도. 자, 이런 솔까지 부분은 일단 제낍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살리냐면 마스크를 다시 쓸 거예요. 마스크를 조금씩 다시 써서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마스크. 자, 마스크를 주고 나면 이렇게 장독대 위치를 잘 변경해 주고, 그 다음 이런 부분들. 자, 다시 한번 브러쉬로 잘 리터칭 해 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솔방울들만 다시 잘 살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 살린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물체 밑으로 들어가야 이렇게 그림자가 밑으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쓰면 돼요? 블로어 툴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요. 블로어 툴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 오파시티를 주게 되면 그림자의 농도가 바뀌니까 그림자의 밝기가 이렇게 조절이 되겠죠. 이 옆에 하고 그림자의 밝기를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블루어 툴도 마찬가지예요. 블루어 툴도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많이 옆에랑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림자가 또렷하죠? 얘도 그림자가 또렷해야 되고요. 오파시티를 줄여서 그림자의 색상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림자까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장독대 사진을 불러올 건데 그 사진은 위 아래쪽에다 놓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장독대 사진이죠. 이런 식으로. 대략 자, 이런 식이 되겠네요. 이것도 이렇게 방향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방향을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얘는 일자로 가는데 얘는 이렇게 삐뚤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방향을 일자로 맞추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자르고 그다음 이 위에는 나무 그림을 좀 얹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스크로 위에를 좀 잘라 보도록 하죠. 뭐 대충 자르셔도 돼요. 라쏘 자, 그리고 마스크를 주시면 이 위에는 대충 잘리죠. 자, 이렇게 라쏘 툴을 이용해서 자, 잘라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자, 이 그림이죠. 얘가 필요한 거죠. 자, 컨트롤 T 이렇게요. 이 뒤에 보시면 이미지들이 쭉 있죠.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놓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 이 뒤에 있는 이 이미지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려니까 여기에다가 브러쉬 툴로 경계를 조금 더 흐트려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합성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복사해서 계속 옆으로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고 라쏘 툴, 올가미 라쏘 있죠? 라쏘 툴로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복사. 자, 컨트롤 T 대칭. 이런 식으로요. 자, 마지막으로 라쏘로 그리고 이렇게 적당히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런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합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럼 합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브러쉬 툴로 리터칭. 그러면 이렇게 합성이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 이 뒤에 이미지도 역시, 그러니까 하늘 이미지도 자연스럽게 마스크로 지우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스크로 지우시면 되는데 이거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었나요? 네, 블렌드 모드를 써보죠. 다큰, 멀티플, 네, 다커 컬러 쓰면 되겠네요. 다커 컬러 쓰면 이렇게 깔끔하게 합성이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뒤에 숲을 만들어주고 다커 컬러로 하늘 이미지도 지워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로고 불러오죠. 자, 로고를 이렇게 불러다 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네요. 자, 이 로고도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 로고는 이번에 흰색만 들어갑니다. 자, 다커, 그 다음에 멀티플, 오버레이쯤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그냥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되겠네요. 마스크 써야 되겠네요. 자, 똑같이 매직 원드로 추가 선택을 하시고, 자,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 안쪽에 있는 원은 뭘까요? 그라데이션 효과를 준 원이겠죠. 자, 사이즈 적당히 주시고요. 얘가 여기쯤 들어가네요. 아니네. 담장 뒤로 들어가네요. 네, 이렇게 담장 밑으로 들어갔네요. 이렇게. 그리고 얘보다 뭐 어디든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똑같이 원을 그리고, 자, 원의 중심 맞추고, 그 다음 색칠하고, 그 다음 얘는 오파시티를 낮추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모습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